안녕하세요. 지난주 과제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첫 번째는 윤년을 판단하는 문제였는데요. 같이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포함해줍니다. int main을 해주고 연도를 입력해서 저장할 변수와 윤년이 맞는지 아닌지를 저장할 정수인 변수 er과 result를 선언해줍니다. 그 후 printf를 사용하여 연도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출력해줍니다. scanf를 사용하여 연도를 입력받고 result에 그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저장하게 될 텐데요. 그 조건이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일단 첫 번째 경우죠.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거나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리턴 0을 해서 종료시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에 2020년을 입력하면 리절트 값은 1로 윤년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시 연도를 2005년을 입력해보면 리절트 값이 0으로 2005년이 윤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였던 ABC의 키를 실수로 입력받은 후에 가장 큰 키를 출력하는 문제도 한번 같이 코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포함해주고 실수형으로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플로트형으로 변수를 A, B, C를 저장해주고 잠시 임시로 담아놓을 변수가 필요하므로 템프라는 변수까지 선언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를 사용하여 키를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를 출력해줍니다. 그 후 scanf를 사용해서 실수니까 %f겠죠? ABC의 키를 모두 입력받습니다. 그 후에 템프의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여 A랑 B 중에 먼저 큰 값을 저장해줍니다. A가 크면 A를, B가 크면 B를 템프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템프와 나머지 C를 비교해서 가장 큰 키를 출력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 해주고 템프와 C를 비교해서 템프가 더 크면 템프를 출력해주고 C가 더 크면 C를 출력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리턴 0을 해서 종료시키고 가장 큰 키는 실수형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간략하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ABC의 QA를 163.4, 167.8, 188.5 하면 가장 큰 키가 188.5로 잘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조건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if문 스위치문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if문의 옆에 괄호에 적힌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아래의 문장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날씨가 좋은가에 대한 조건이 참이라면 테니스를 친다라는 문장이 실행되는 것이고 거짓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자면 넘버가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를 출력하고, 또한 아래 예시를 보면 조건이 참일 경우에 현재 영하입니다가 출력되어서 if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 후에 밑에 코드는 현재 온도의 몇 도입니다라는 문장은 항상 출력되게 됩니다. if문을 사용할 때에는 복합문도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합문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그룹핑하는 것으로 블록이라고도 불립니다. 조건문 아래의 단위문 대신 복합문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두 개의 문장이 묶인 복합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예제를 보자면 넘버에 만약에 사용자가 -5를 입력했을 때 다음 조건, 밑에 if문의 조건이 성립하므로 넘버에 마이너스 넘버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 후에 절대값을 출력해주는 간단한 if문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다음은 if else 문인데요. 앞에서는 참일 경우에만 무엇인가 실행되었다면 이번엔 거짓인 경우에도 실행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즉 예시에서 날씨가 좋은가에 참일 경우 테니스를 친다가 실행되고, 거짓일 경우에는 공부를 한다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에서도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가 출력되고 60 미만일 경우 불합격입니다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 아래의 예시는 앞에서 배운 복합문이 포함되는 예시로 조건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모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되게 됩니다. 조건식은 다음과 같이 복잡한 조건식도 가능한데요. 전 시간에 배운 연산자를 잘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복잡한 조건식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점 결정 코드의 조건은 점수가 80 이상이고 90 이하일 경우를 의미하고, 공백 문자들의 개수를 세는 코드는 문자가 공백이거나 \n이거나 \t일 경우 아래의 코드를 실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if else문을 이용하여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f else문을 이용하여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를 입력받고 저장할 변수인 정수용 변수 넘버를 선언해주고 printf를 사용하여 정수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출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scanf를 사용해서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g를 d와 %기호를 사용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조건문을 사용할 텐데요.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가 되겠죠?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게 아닐 경우, 즉 else를 사용하면 되겠죠? printf를 사용하여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정수를 입력했을 때 만약에 50을 입력하면 짝수입니다. 잘 출력이 되겠죠? 다음은 지난주 연산자를 사용하여 6년을 판단하는 과제를 if문으로 실행한 코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첩 if문인데요. 아래의 예시와 같이 if문 안에 문장 자리에 if문이 또 들어간 경우나 if문 안에 문장 자리에 if else문이 들어간 경우를 중첩 if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중첩 if문의 경우 if와 else의 매칭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else절은 가장 가까운 if절과 매치되게 됩니다. 이 if문과 else문이 매치되고 이 if문은 이 else문과 매치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if절과 else절을 매치시키려면, 즉 이 if와 이 else를 매칭시키려면 아까 사용한 중괄호를 사용하여 블록으로 묶어서 코드를 구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if else절에 또 다른 if else절을 포함시켜 중첩 if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론 정수 3개 중에 최소값을 찾기 위해 중첩 if문이 사용된 예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였던 3개의 값을 입력받고 최대값을 찾는 문제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if else문을 사용하여 정수 3개 중에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으로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인 int n1, n2, n3 하고 최소값을 저장할 lin까지 선언을 해줍니다. 그 후에 정수 3개를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를 출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scanf를 사용해서 %d로 정수 3개를 입력받습니다. n1, n2, n3에 입력을 받고 조건문을 사용할 텐데요. 만약에 일단 n1과 n2 먼저 비교를 할게요. n1보다 n2가 더 크면 여기서 또 비교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n1과 이번엔 n1과 n3를 n2보다 n1이 작을 경우에 또 n1과 n3를 비교해서 n1이 또 작으면 최소값이 n1이 되겠죠? lin에다가 n1을 저장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n3가 최소값이 되겠죠? lin에다가 n3를 저장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if문과 연결되는 else문도 짜줄 텐데 이번에는 n2와 n3를 비교해야겠죠? n3보다 n2가 더 작으면 lin에다가 n2를 저장해주고 들여쓰기 잘 해주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최소값이 n3가 되겠죠? n3를 저장해줍니다. 그 후에 마지막에 최소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lin을 출력하게 되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수 3개를 15, 15 이렇게 출력하면 최소값이 5로 잘 출력되게 됩니다. 중첩 if문이 아닌 연속적인 if문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처음 조건이 나올 경우에는 if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else if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if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도를 보자면 조건식 1이 참일 경우 문장 1을 실행하고 그게 아닐 경우 다음 조건식 2를 확인하여 그게 참일 경우에 문장 2를 실행하고 또 이것도 거짓일 경우엔 조건 3을 확인하여 이것이 참일 경우 문장 3을 실행하고 이것까지 모두 거짓일 경우에 문장 4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학점 결정하는 예제를 보자면 성적을 입력하였을 때 88이 입력되는 경우 일단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온 조건문인 성적이 90 이상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아닌 경우 아까 순서도와 같이 그 다음 조건문을 확인해줍니다. 80 이상일 경우 학점 B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if문을 탈출하여 코드를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 학점이 50점일 경우를 한번 보자면 성적에서 50을 입력받고 그 성적이 90 이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아니니까 다음 조건문인 80 이상인지로 넘어가고 이것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고 60 이상도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 else문에 걸려 불합격 학점 F가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연속적인 if문을 사용한 문자를 분류하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if문의 조건에 들어갈 경우에 대문자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 두 번째 조건문을 확인하여 참이면 초문자입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이것도 아닐 경우에 다음 조건을 확인해주고 이 조건문까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else에 걸려서 기타 문자입니다 라고 출력해주는 문자들을 분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문 중에 하나인 스위치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아래 코드를 보자면 제어 시계 값이 C1이면 문장 1이 실행되고
C2이면 문장 2가 실행되고 쭉 와서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 문장 D가 실행되게 됩니다. 스위치문의 실행 순서를 보기 전에 스위치문에서 사용되는 브레이크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문장의 실행을 끝내고 스위치문을 탈출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옆에 순서를 보면 조건 시기 C1일 경우에 문장 1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로 스위치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조건이 C1이 아닐 경우 C2부터 쭉 확인을 해주고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에 들어가 문장 D를 실행하고 스위치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를 보자면 정수를 입력했을 때 1을 입력했을 경우에 이 넘버에 1이 저장되게 되고 그 넘버가 0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게 되고 이 케이스문에 들어와 하나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 스위치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1이 들어왔을 때 이 1 케이스문에 걸리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라고 출력하게 되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둘이라는 문장도 출력되게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 그제서야 스위치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생략하여 코드를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생략하는 것인데요. 다음 케이스 2와 3을 하나로 묶어서 두 서너 개라고 출력하기 위해 케이스 2의 브레이크를 생략해 준 겁니다. 앞에서 나온 디폴트문은 어떤 케이스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디폴트에 걸려 많음이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의 덕에 스위치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문과 if else문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if else문으로 코드를 짜준 것과 스위치문으로 코드를 짠 것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건이 간단하고 이 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스위치문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스위치문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조건에 다음과 같이 변수는 사용할 수 없고 변수는 물론 변수가 들어간 수식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수도 사용할 수 없고 문자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을 입력받고 그 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예제를 스위치문으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달의 일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 달을 입력하고 그 일수를 저장할 변수를 month와 day를 먼저 선언해 줄게요. 선언을 해주고 달을 입력하라는 문구를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scanf를 사용해서 달을 입력받고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그 일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는 달수가 들어가야겠죠? 먼저 그 케이스가 2일 경우, 즉 2월일 경우에는 일수를 저장할 변수 day에 28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 4월일 경우 그 다음에 케이스 6월일 경우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사용 안 하고 한 번에 묶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케이스 9월일 경우 케이스 11월일 경우 모두 day에 30일을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해주고 아까 위에도 빼먹었는데 여기도 꼭 브레이크를 사용해주세요. 브레이크를 넣어줘야 이제 케이스문을 탈출하는 코드를 짤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 즉 디폴트 값으로 day에다가 31일을 저장하면 이 경우가 위의 경우가 아닌 모든 나머지 경우들은 31이 day에 저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day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월부터 월의 일수는 %d입니다. 그래서 달과 2를 모두 출력해 줄게요. 주의할 점은
여기 땡땡 케이스문 뒤에는 꼭 땡땡 기호를 사용해주고 브레이크도 꼭 사용해주는 게 여기도 빼먹었죠? 까먹지 않고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달을 입력해서요. 12월 한번 입력해보면 12월의 일수는 31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달은 예시인 2월 28일입니다. 출력되고 9월 30일입니다. 잘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고투문인데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위치로 점프를 할 때 사용을 하며 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처음에는 i가 1일 경우에 다음을 출력하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 i가 2가 되겠죠? 그럴 때 밑에 조건문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go to loop라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어 또 다시 이 루프를 돌게 됩니다. 이것을 i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i가 10인 경우의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end로 바로 점프하여 코드를 종료시키는 예제입니다. 다음은 과제인데요. 사용자에게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입력받고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사용하여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출력하면 되는 과제입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개수를 입력받고 그 방정식의 근을 출력하면 됩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사용자로부터 ABC를 입력받고 만약에 A가 0일 경우에는 그냥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 근을 구하고 출력을 해주고 A가 0이 아닐 경우 진정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을 계산하여 그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또 다른 조건문을 실행해 주어 근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건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